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HLB 영향의 바이오 투심 악화 대응 방법은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하락의 주된 원인은 HLB발 악재였습니다. HLB가 개발하고 있는 항암 신약 후보 물질 리보세라닙의 임상 실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허위 공시한 게 아닌지를 두고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가 폭락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진양곤 HLB 회장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상 실패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HLB그룹의 주가는 20%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요.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파란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화요일에 야인스 리턴즈 2부도 문을 열겠습니다. 화요일에 가장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하죠.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화요일에 정말 이런 핫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HLB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또 화요일에만 기다리고 있는 핫한 코너 수익의 진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도 올려주시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하기 전에 오늘 또 출석 체크하고 출발을 할게요. 슈슈님, 핑크들의 보람님이라고 인사를 해주셨고요. 오렌지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쫄보님 어제 안 오셨던데 오늘은 또 출석 체크하고 계시네요. 살려줘요님, 오늘 이번 주 미스터 진단도 함께하길 바란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당계 1년차님, 바른생활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박경우님 이름까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칸 네칸님이 오늘 제 옷 보고 분홍색 잠옷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인스톡을 좀 빠르게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악재가 아니었다면 코스닥도 좀 빨간불로 지켜내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HLB가 임상 효과를 허위 공시했다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바이오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수에도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에도 좀 영향을 줄 정도였는데요.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 자, HLB가 허위 공시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언론을 통해서 이제 단독으로 나온 거긴 한데요.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한 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위 공시를 했다,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죠. 이제 리보세나립 이제 임상 결과를 회사가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FDA 쪽은 아니라고 했는데 회사가 아니야 이거는 괜찮은 거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공시를 올렸고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이제 금융위 쪽에 그러니까 금감원 쪽에서 이거 허위 공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올리고 넘기고 해서 이제 증손위까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혹시라도 또 뭐 신라젠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급락을 했는데 네. 일단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이제 2019년에 한번 그 HLB가 한번 급락을 한 적이 있어요. 임상 3상 실패다라고 급락을 했는데 이제 이 회사에서 아니다. 이거는 임상 3상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도 있는 거고 뭐 그 네. 이야기 공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주가는 다시 많이 올랐어요. 그때. 그러니까 네네. 이걸 가지고 좀 문제를 삼는 건데 일단 내용은 이거예요. FDA 쪽은 그러니까 그 이 사전 미팅을 통해서 fail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단어를 확실히 했거든요. 그 단어가 네, 들어가 들어갔단 있는 말이죠. 거예요? fail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1차 유용성 지표에 도달하지도 못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신약 허가 절차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팩트가 맞아.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요? 그다음에 회사 쪽에서도 진한공 회장이 오늘 유튜브 해명할 때도 이야기는 했어요. 이렇게 했는 건 맞는데 이 회사 쪽 입장은 이거예요. 사측 입장은 사전 미팅은 허가 절차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미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FDA가 승인을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라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FDA가 이제 이런 그 뭐 지표 관련 뭐 이 재료를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지금 제출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제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거 서류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게요. 거잖아요. 그런다 보니까 이게 약간 해명인데 왜냐면 해명한다고 했을 때 뭐 하한가에서 마이너스 13%를 올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투자자들이 해명을 듣고 다시 더 내렸어요. 그러니까 해명인데 이게 해명 같지 않다는 해명이냐 느낌이죠. 변명이냐 뭐 그런 느낌이 된 건데 어쨌든 네. 근데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용이 나오는 거는 일단 그 증선위까지 넘어간 건 맞다. 여기서 뭐 이 관련 허위 공시가 맞는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심각한 문제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HLB가 소명을 하면 증선위 쪽은 대부분 이런 결정을 많이 할 거예요. 뭐 제가 이거 확정해서 이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네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 금융위 쪽은 금융당국은 좀 뭐든지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리스크가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회사 측 입장을 듣고 그 소명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믿기 위해서 그냥 거래를 열어두지는 않아요. 아,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일단 거래 정지 시켜놓고 네네. 그럼 너희가 한번 다 해봐. 시간 줄 테니까 그 기간 동안 해명을 해봐. 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바로 상장 폐지는 안 거래가 돼요. 정지된다. 예, 근데 보통의 경우는 증선위까지 넘어가면 증선위에서는 그래? 그럼 들어보고 그러니까 당장 상장 폐지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그럼 너 해명해 줄게. 다만 그럼 거래는 일단 왜냐면 그때까지 피해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열어놓으면 만약에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샀는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만약에 상장 폐지 결정이 나버리면 아이고. 그러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증선 입장에서는 거래를 정지를 시킬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도 좀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거래 정지시키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어떻게 파는 되는 거죠. 거예요? 그 전에 팔아야죠. 그 전에 팔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도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 네네네. 생각이고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증선위에서 잘 해명이 되면 좀 빨리 해명이 되면 뭐 그런 거 없이 가겠죠. 그러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회사는 좀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아니다. 이거는 임상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계속 소명하고 있는데 네. 소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언론사에서 이걸 터트려 버려 나온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다라는 쪽인 거죠. 어쨌든 이 소명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이 HLB의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의혹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뭐 지난해 6월 달에 그러니까 이거 임상 이게 실패 아니냐 한 거는 11월 달에 19년도 11월 달에 네. 주가 올라가다 실패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절반의 성공이냐 절반의 맞아요. 실패냐 막 이랬거든요 그때 주가 하락했는데 그랬다가 이제 6월 달에 이 회사의 이제 대표가 나서가지고 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랬어요. 본인 입으로 네, 안 그래서 됐다. 6월 달에 실패를 시인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9월 달에 다시 3개월 성공했다. 만에 번복을 해요. 똑같은 걸 가지고 예, 그렇게 똑같은 얘기한 건데 거죠. 예, 네. 번복을 이제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또 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떨지 모르니까 또 이제 다시 내려와가지고 옆으로 횡보를 했는데 옆으로 네. 횡보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자조위라고 그러죠.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11월 달부터 조사를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주가 못 가고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요 근래에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에서 허위 공시다. 그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내고 그거를 이제 증선위에다가 넘겼어요. 네. 우리 생각은 이렇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력을 보면 자본시장 조사 자조위에서 이 결론 내린 거를 증선위에서 번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그럼 자조위에서 결론 내렸으면 증선위에서 바뀌기는 힘들겠다. 그럼 허위 공시잖아요. 이런 정도의 허위 공시면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상패 요건이 되거든요. 아, 진짜요? 거기까지 가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이제 눈여겨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증선위에서는 허위 공시라고 결론 내린 게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니네들이 한번 이제 소명할 시간은 줘야 되니까 소명은 해봐라. 그러면 시간을 좀 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제 그 기간 동안은 거래를 정지시켜 놓겠죠. 예, 그 거래 정지를 일단 맞는다는 것 자체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뭐 당연히 매도가 나오는 답답해지는 거고.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소명을 그 동안에 정말 안 했을까? 맞아요. 예, 그것도 자조위에서 그렇죠. 지금 조사를 했을 텐데 소명을 자기들이 안 했을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 아닐까? 예, 달라고 했는데 자료 못 준 거 아닐까? 안 준 게 아니라 팬데믹 때문에 못 준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준 거 아닐까? 네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의심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충분히 다 개연성이 있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FDA에서 준 서류 중에 fai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네. 상당히 좀 중요한 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암울하죠. 저는 암울하다고 봅니다. 예. 그럴까요? 채팅창에서도 믿음이 안 간다라든지 소명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심리가 이 HLB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HLB 주가가 초반에 급락을 했었고 그래도 2시에 해명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낙폭을 많이 줄여나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해명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원하지 못한 해명이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럼 이제 내일이 또 중요하잖아요. HLB 아무래도 다 매도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야 될까요? 이게 진짜 말하기가 힘든 건데 이미 불안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미 맞았잖아요. 이게 뭐 예를 오늘 들어 뭐 크게 맞았죠. 3~4% 마이너스면 모르겠는데 뭐 거의 하한가거든요. 그렇죠. 거의 하한가고 지금 거래량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네.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뭐 거의 정말 속된 말은 이게 불나방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네요. 역사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지금 거래량이 터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거의 핫달을 한 거거든요. 거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그건 있겠죠. 이거 어쨌든 안 될 것 같아 해서 위에서 팍 던진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 많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도 이거 뭐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쨌든 그런 쪽의 물량. 근데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급락을 하니까 에이 그래도 살짝 반등 나오겠지. 한 10%는 이렇게 급락하면 올라올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핫달을 하면서 받은 개인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대응하냐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네. 제가 뭐 야수의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약간 이게 애니멀 스프릿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야수의 본능으로 뭐 할 수 있는 영역 이게 뭐 대응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지금 그래요?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조위에서 이거를 넘기면,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칫 잘못해서 거래에 전기돼 버리면 엄청나게 큰 피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좀 신중하게 합니다. 결론적인 부분을. 네. 그래서 오히려 막 이거 자조이 되게 막 솜방망이다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허위 공시가 나와버렸으니까 그 증선이가 이걸 뒤바꾸기는 힘들 것 같고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증선이 입장에서는 거래 정지를 시킬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증선이 결론 나오기 전에 빠져나오는 게 안 맞을까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네네. 신라젠 같은 느낌 들거든요. 결과가 언제 나오? 아니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라젠의 데자뷰 같은 느낌이 나와요. 그러니까 채팅창에서도 신라젠 생각난다. 네. 신라젠 1, 2, 3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좀 지금 많이, 약간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애들까지도 지금 다 확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금 위험하다. 저는 제 개인적인 네. 생각에는 이런 루트들이 뭐 바이오 중에 꽤 있었어요. 꽤 있어가지고 물론 그러니까 허위 공시가 아니라 네. 뭐 주가 조작 대표의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증선위로 넘어갔을 때 이런 거 거래 정지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팔 네. 수 있을 때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고고식님 HLB 가지고 계셨나 봐요. 오늘 하한가에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좀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신계수 전문가님께서는 HLB 대응 전략이라고 하면 네, 저는 원고에다 두 글자 써놨어요. 매도. 예, 맞아요. 두 글자 써놨어요. 너무 매도하셔야 단호하게 돼요. 딱 매도 두 글자가 네.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 네, 그래서 계속 매도해라 그러는데 전화했던 사람이 또 그래요. 왜냐하면 반등이 나오니까 아 그쵸. 반등이 공간에 나오니까 팔아야 나왔어서. 되고 파세요 그래도 참 그 팔기가 힘든가 봐요. 또 그 반등 나왔을 때 파셨으면 그래도 이 정도면 야수의 영역이라니까 네. 지금 그래서. 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 이 구간에 접어들면 네, 이런 사태가 결국에 들어가면. 그 중에 그 한두 분은 저한테 말은 안 하는데 네. 눈치가 안 판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팔고 있다가 네. 마지막에 또 지금 내일 반등 나오기만 또 기다릴 것 같은데 네네. 그 반등 나오기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또 내가 팔고 났는데 또 반등 나올까 봐 걱정이잖아요. 그럴 수 그래서 이런 있죠. 종목들은 그런 거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저는 이렇게 노이즈 있는 종목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멘텀 있는 종목을 찾아도 주가가 갈까 말까인데 네네. 나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들고서는 가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주식시장에서 너무 어불성설인 거고 이럴 때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네. 이런 종목은 매도하고 나서 1년간 안 쳐다보면 돼요. 아, 네. 그래요. 안 쳐다보면 되고 안 듣고 네. H자도 보지 마. 네. 안 쳐다보면 돼. 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신기수 전문가님의 매도를 듣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귀여운 매도였던 것 같다라는 의견도 좀 있거든요. 매도를 저렇게 귀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HLB는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지금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좀 털어내고 잊어버려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HLB에서 의혹이 나오고 좀 악재가 쏟아지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도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약화됐거든요. 사실 요즘에 바이오 종목들 그렇게 투심이 좋지 않다가 어제 좀 반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하루 만에 다시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또 다 같이 좀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 바이오 종목들이 진짜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확 갔다가 악재 하나 나오면 또 완전히 내려가고 좀 그래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바이오 종목에 그래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팁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이 대부분의 바이오줄 중에서 생각보다 괜찮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제가 무조건 큰 종목을 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뭐 사실 뭐 신라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뭐 HLB도 뭐 작은 종목은 아니었잖아요. 예, 시총이 뭐 3조 이상 다 됐던 종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신라젠도 하나, 목숨 거는 게 하나잖아요. HLB도 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명운이. 물론 되면 대박인데 아니면 끝나버리니까 그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실패에 따라서 주가 반등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한번 부러졌을 때 끝까지 막 완전 줄줄줄 밀릴 수 있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 한미약품도 얼마나 많이 변동성이 있었어요. 맞아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했지만 근데 결국은 파이프라인이 다양하니까 결국은 올라가는 느낌도 하나가 나오잖아요. 실패해도 해도 다른 나올 수 것들이 받칠 수 있는 게 받쳐줄 수 있더라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파이프라인을 좀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인 좀 레퍼런스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신약이라든지 기술적인 라이센스 아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회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라이센스 아웃을 한두 번이라도 해본 거, 한 번이라도 해본 이력이 있는 회사들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술력을 인정받는 거고 뭐 신라젠을 이야기할 때 제가 예전에 뭐 이야기할 때 그런 말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신라젠 대표는 치과 의사역 출신이지 않습니까? 의사.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치대 출신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 의학 계열 쪽으로 좀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신라젠이 이전에 있었던 뭐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레퍼런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바이오는 보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리더십도 좀 더 많이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이오를 좋아하는 건 이거죠. 화끈하니까 한번 올라가면 막 세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단기 시세 차익에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제 개인적인 그냥 투자 철학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주식을 할 때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요.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요? 기쁨과 기쁨과 행복.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네. 수익률이 음. 한 300%예요. 300% 났어요. 기쁘죠. 네. 엄청 기쁘시죠. 네. 근데 내가 돈을 100만 원 투자를 한 거예요. 네. 300만 원을 번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큰 그 좌우하는 거야. 내 기분을 기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300%라는. 그럼 행복하게 만들려면은 근데 중요한 거 만약에 네. 내가 뭐 이게 너무 확신이 좋은 종목이라서 한 1억은 넣었어요. 네. 1억을 네. 넣었는데 예를 들어 한 50%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5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내 인생에 꽤 큰 도움이 5천만 되는 원이요? 거죠. 예, 왜냐하면 집이 바뀔 수가 뭐 전셋집이 조금 더 바뀔 수가 있고 차를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행복이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세를 노리시는 거예요. 몇백 프로 막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급등하는 거는 내가 아주 강하게 자신감 있게 몰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종목들은. 근데 그런 종목들은 예를 들어 비중이 작으니까 네. 수익이 나봐도 별로 기쁘기만 하고 그냥 컬렉션인 거죠. 내가 수익을 많이 냈다는 컬렉션. 근데 실질적인 내 수익은 안 나요. 근데 만약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많은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막 이렇게 걱정하고 계신 KMW 같은 것들 아, 분명히 비중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모을 수 있게 아주 옆으로 많이 행보를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실었을 때 그런 종목들이 30% 40% 오르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되죠. 그러니까 주식은 그러니까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네.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얼마나 내 자산에 대한 부분을 비중시 실을 수 있는 종목이냐를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철학주의 주식은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행복을 사는 거, 느끼자. 행복을 투자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철학까지 잘 들어봤고요. 신기조 전문가님, 바이오 어떻게 투자할까요? 예, 제가 반바지지지에 바이오가 들어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바이오 종목 그 추천을 안 해요. 왜죠? 왜냐하면은 그 이유도 말씀드렸었는데 바이오는 업황 전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각계전투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종목을 잘 알아야 돼요. 네. 그 종목을 모르면 안. 그러니까 바이오는 잘 고르면은 재밌어요. 예, 시세를 또 많이 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잘못 모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바이오는 정말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기차는 섹터 전체가 오르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바이오는 방송에서 추천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바이오를 하는 제일 기본은 뭐냐면은 그 오늘 같은 요런 노이즈 생기잖아요. 그럼 매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업 영속성에 그러니까 가령 HLB가 이거 꺾여버리면은 그 사업에 일단 타격, 네. 그죠? 그리고 주가 상장 자격에도 문제가 생기죠. 요런 노이즈 같으면은 일단은 매도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럴 경우에는 즉시 매도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가 네.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임직원 그 횡령 이런 거 있잖아요. 사기 횡령 이런 것들, 네.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즉시 매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회계 부정 있잖아요. 이런 것들 즉시 매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뭐 이제 그 사업 내용과 가장 핵심적인 코어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노이즈가 생기면 즉시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그 매도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바이오 쪽에는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바이오 투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일 기본은 뭐냐면은 핵심 파이프라인 투자 연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장기적으로 확신 있게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핵심 파이프라인 저는 어떤 종목들 좋아하냐면 회사를 처음에 설립 때부터 기술자가 세운 회사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연구자로 있다가 네네. 나와가지고 이제 기술자가 세운 회사들 그런 데는 장난을 잘 안 쳐요. 그런 회사들을 저는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바이오 투자는 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이벤트라든가 또 뭐 테마성 투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 단기 트레이딩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제 지금 4분기 실적권에서 꼭 이런 것들이 잘 생겨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1년 전체를 갖다가 감사 보고서도 막 내야 되는데 그것도 막 못 내고 이런 기업들 나오니까 뭐 4분기 실적 구간에서 바이오 회피 전략 이런 것도 뭐 유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 팁 전해주시면서 좀 주의할 부분도 좀 잘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주의해야 될 악재들에 대해서도 좀 잘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좀 바이오 종목들의 바이오 쪽에 좀 기대해볼 만한 좀 모멘텀은 없을까도 좀 궁금합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바이오에 좀 기대감, 종목들 다시 한번 좀 투자 심리를 끌어올 만한 이슈들은 없을까요? 예, 바이오 쪽에 괜찮은 종목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 HLB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들 이제 뭐 바이오 쪽의 심리가 또 상당히 좀 안 좋아지겠지만 뭐 일단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해가지고 잘 되고 있잖아요. 실제 실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또 허가도 계속해가지고 유럽 쪽에서 또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또 허가 났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계속 잘 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뭐 CMO 업체로 거듭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도 합니다 그쪽도. 네. 예, 그때 뭐 잘 하고 있고 그런 그런 종목들은 뭐 중기적으로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이벤트가 올해 이제 아마케가 올해도 열려요. 온라인으로 4월달에 열립니다. 4월달에 열리니까 이런 것들 좀 보시고 네. 임상종양학회도 4월달에 열려. 4월 말쯤에 4월 29일부터 열리는데 이런 거 관련 종목들이 이제 그때가 되게 되면은 움직일 텐데 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전에 움직이고 시작하기 2, 3일 전부터 꺾여요. 그런 부분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게 학회들이 다 지금 4월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부터 조금 찾아서 가지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그때 파는 게 그렇게 나은 하셔야 거예요?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JP모건 때도 보시면은 12월 달에 좀 오르다가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꺾여버렸거든요. 아, 네. 그런 것들 아셔야 되겠고 네. 저는 CMO 쪽에 조금 관심 들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CMO 쪽에는 여전히 우리나라 쪽으로 물량이 좀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CMO 관련 종목들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문서진 전문가님, 우리 바이오 쪽에 좀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까요? 종목 보고 있는 거 있으세요? 뭐 저는 이제 바이오는 저도 거의 안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거의 안 보는데 네. 그나마 이제 보는 게 뭐 CMO 쪽 지금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CMO 쪽이랑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제넥신을 제넥신. 보는데 네. 이 제넥신은 오늘 되게 억울할 거예요. 되게 음. 호재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코로나 백신 이제 이게 기술 임상 일상 가지고 이 기술을 이전하는 거예요. 여기가 사실 리스크는 좀 없어요. 또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리스크는 또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동남아 쪽에 이제 동남아 1위 그 제약사에게 넘겼어요. 넘기려고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라이센스 아웃이 제넥신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GX188 같은 경우도 지금 키투르다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이 기술 이전을 지금 이야기가 하고 있고 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기대감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 정도는 해볼 만한 가격대가 되긴 하는데 네. 아까도 했지만 뭐 근데 이것도 제넥신 또 모르죠. 또 이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바이오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 확실하게 불안하긴 하고 그래서 좀 명확한 걸 하는 게 좋다. 하지만 뭐 그래도 제넥신은 뭐 기존에 레퍼런스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것처럼 뭐 이런 노이즈는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하려고 했는데 뭔가가 뭐 이게 자료가 제출이 안 될까든지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넥신은 이상이 안 됐을 때 이상이 안 됐다 이야기했거든요. 뭐 그런 식에 대한 부분도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좀 더 깔끔한 뭐 바이오 섹터니까 바이오 종목이니까 뭐 제넥신 정도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HLB에 대한 이야기 통해서 또 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HLB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바이오 종목들의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끌어내렸는데요. 앞으로 이 HLB와 관련해서는 좀 매도에 대한 전략을 좀 체크를 해주셨고요. 바이오 종목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종목의 그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그리고 파이프라인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바이오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좀 발빠르게 부지런히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인스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